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먹는 버섯이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에 너무너무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제 신상의 변화, 그리고 제 이 채널의 운영 방식의 변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 버섯책방 채널에 잠정 운영 중단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 내가 왜 채널을 좀 그만두게 되었는지, 그리고 유튜브를 경험하면서 유튜브라는 세계 안에서 내가 배웠던 것들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나누고 이 채널의 송별회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들과 좀 인사를 나누고 그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막 본격적으로 이제 채널 그만둡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영상을 찍을 생각까지는 못 했는데요. 제가 다음 챕터로 제 인생의 어떤 다음 도전, 다음 챕터로 넘어가려면은 딱 확실하게 선을 긋고 이 마무리를 저 스스로 좀 축하해 주고 그리고 알리고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버섯 책방이라는 채널을 사랑해 주셨던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같이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버섯 책방의 채널을 좀 정리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 채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유튜브를 하게 되었는지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한 1년은 그냥 되게 정말로 소소하게 정말로 취미생활처럼 책을 언박싱하는 그런 영상을 찍어서 올렸었거든요. 그때도 반응이 막 나쁘지는 않았어요.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봐 주시고 그랬는데 책을 언박싱하는 영상을 찍어 올리는 게 완전히 제 콘텐츠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나만 할 수 있는 콘텐츠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를 제대로 한번 해 보자.'라고 결심을 했었던 2024년 1 월부터는 조금 더 제 얘기를 하는 콘텐츠들, 그리고 브이로그 같은 콘텐츠들을 더 많이 찍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4 월, 이번 연도 4 월에 제가 엄청나게 뻥 뜨게 되는, 그래서 구독자 수가 많이 오르게 됐던 영상이 한 편 있었어요. 그게 예민함을 관리하며 사는 법이라고 하는 영상이었는데 아마 이 영상으로부터 유입된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정말 그냥 '한번 소소하게 찍어 볼까?'라고 생각해서 올렸던, 별 생각 없이 올렸던 영상이 너무 잘 돼 가지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취미로 좀 유튜브 해 보려고 했던 것이 갑자기 막 구독자 수가 1 만까지 되고 하니까 어떤 희망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유튜브가 설마 잘 될까? 내가 설마 유튜버로서 뭔가 돈을 벌 수도 있을까?' 그런 희망이 막 생기면서 '지금이다!' 막 알고리즘 탈 기회가 별로 없는데 '지금 딱 알고리즘 탔으니까 노를 저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루 종일 유튜브 콘텐츠 생각하고 유튜브 영상 찍고 그러면서 되게 지금까지 이렇게 지냈었던 것 같아요. 4 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6-7 개월 가까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영상 구상하고 편집하고 또 촬영하고 그러면서 9 시부터 한 6-7 시까지는 콘텐츠만 만들면서 콘텐츠 만드는 기계처럼 1인 회사로 이렇게 좀 운영이 되는 그런 식으로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사직서를 낸다는 게 정말 물리적으로 사직서를 딱 내는 기분이에요. 내가 직업이 있었는데, 유튜버라고 하는 직업이 있었는데 이걸 딱 내려놓고 '다음 직업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느낌? 내가 정말 회사에 소속돼서 사대보험 가입돼서 그렇게 회사를 다닌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매일매일 정말 열심히 영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기대도 많이 걸었고 더 잘 되고 싶었고 욕심도 많았고 그렇게 유튜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2024년 1월 정도에, 그러니까 4 월에 이 유튜브 영상이 빵 뜨기 직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일을 좀 서브로 할 생각이었어요.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한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로 창작을 하는 일은 작가 일, 그러니까 소설을 만들고 에세이 책을 만들고 그러는 작가로서 살고 싶었습니다. 작가로 글을 쓰면서 유튜브는 좀 서브 잡으로
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좀 희망차게 제 미래를 계획을 했던 거죠. 그랬었는데 유튜브는 서브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었어요. 물론 제가 되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어떤 새로운 일에 딱 투입이 되면은 그 일에 되게 과몰입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어요. 또 채널이 갑자기 확 성장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보통 그냥 "너 취미로 유튜브 한번 해 봐. 회사 다니면서 해 봐." 라고 하는 게 유튜브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회적으로 너무 안 좋은 흐름인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유튜브는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많이 드는 정말 힘든 일이고 취미로 하기는 정말 어려운 서브 잡 같은 걸로는 하긴 어려운 일이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한 영상을 만들면은 편집하는 데 그래도 거의 한 13시간 정도의 시간은 투자를 해야 하고 이렇게 세팅하는 것만 해도 저는 한 30분 걸리거든요. 이 세팅하는 거 진짜 귀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도 해야 되고 또 메일 답장도 해야 됩니다. 뭐 광고 제안이 들어오거나 하면은 뭐 거절이든 아니면 수락이든 이렇게 같이 맞춰보는 메일 답장도 해야 되고 특히 뭐 브랜디드 콘텐츠, 광고 콘텐츠를 찍을 때는 더 많은 소통을 해야 되고 기획안을 적어야 될 때도 있고 네, 맞아요. 그래서 콘텐츠 기획안 같은 거 적는 거 그리고 대본 적는 거 이런 거에도 아주 많은 시간이 투자되기 때문에 저는 이 유튜브 하면서 글도 거의 못 썼고요. 그리고 책도 거의 못 읽었어요. 그냥 정말 회사원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신체적인 에너지보다도 정신적인 에너지를 쓰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악플이 달리면은 악플 하나 달리면 그거에 정신적 에너지 하루 종일 쓰기도 하고 뭔가 조회수가 잘 안 나오면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이러면서 그거에 또 막 정신적 에너지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아무래도 보여지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에너지 소모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저는 주로 창작하는 일을 메인으로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소설을 쓰고 에세이 책을 만들고 그런 창작하는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창작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더 이상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유튜브 자체도 편집하고 콘텐츠 만들고 하는 것도 오로지 내 일이잖아요. 나 혼자 다 해야 되는 거 A부터 Z까지. 오로지 내 창작물이고 내 머릿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고 내가 내 손으로 편집해야 되는 거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창작인 거예요. 너무 큰 예술 활동인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예술 활동을 하기에는 제 정신적 에너지도 신체적 에너지도 많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또 유튜브를 서브 잡으로 생각했던 이유 중에 가장 컸던 게 돈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돈을 정말 벌고 싶었어요, 유튜브로. 그리고 돈이 될 줄 알았어요. 될 줄 알았는데 저는 생각보다 이 유튜브 공간 안에서 돈을 벌 수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길 수도 있는데 한번 해 볼게요. 우선은 콘텐츠 자체의 조회수 수익 자체는 유튜브에서 잘 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19만 회 정도 20만 회 가까이 나왔던 그 영상의 그 조회수 수익 자체를 따져 보니까 한 한국 돈으로 하면 22만 원 정도가 조회수 수익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막 100만 가까이 나오는 채널이 아니라면은 20만 원, 한 영상에 20만 원으로는 뭐가 안 돼요. 네. 그리고 아무튼 그게 근데 심지어 제일 잘 나왔던 금액이 그 정도였고 한 6천 회 정도의 조회수가 나오는 영상의 수익을 보니까 한 14,000원 정도 되는 조회수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튜버들이 제일 많이 돈을 버는 수단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아마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광고겠죠? 광고 수익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광고를 내가 열심히 돌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광고를 오는 대로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으면은 정말 서브 잡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유튜브가.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었어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얼굴을 내보이고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 광고가 너무 진정성이라는 것에 정반대에 있는 너무 자본적인 행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이 채널을 운영하려고 하고 내가 이걸로써 어떤 이익을 얻으려면 어떻게든 그냥 광고를 해야지만 이 채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일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이 채널 안에서만큼은 돈이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돈과 연결된 뭔가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나만의 어떤 것으로 계속 꾸려가고 싶은데 여기 안에 어떤 기업의 물건이 들어오고 어떤 기업의 뭐가 들어오고
뭔가 이벤트가 들어오고 했을 때 그냥 괜히 좀 제 채널이 남의 것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다른 기업의 것이 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되게 오바스러운 걸 아는데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이 채널 안에 사람들이 제가 광고를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물론 아닐 거거든요. 별 생각이 없으실 거예요. 무슨 영상을 올리든 딱히 신경을 안 쓰실 텐데 그냥 저는 계속 사랑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기 안에 계시는 분들이 온전히 그냥 나의 뭔가를 좋아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광고가 올라오면은 '뭔가 안 좋아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이거를 딱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거 그냥 채널이고 나 돈 버는 수단이고 그냥 이렇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너무 저의 삶에서 저의 인생에서 너무 큰 작업물처럼 느껴졌던 게 있었어요, 이 유튜브 채널 자체가. 내가 사실은 막 그렇게 엄청 끌리지 않는데도 광고를 해야 되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행위 자체가 저한테는 좀 스트레스로 다가왔고 그러니까 저는 광고를 하기에 유튜브에서 광고를 하기에 준비된 사람, 에너지가 그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던 거죠, 유튜브에서 광고를 하기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광고를 하기에 준비된 사람들인데 저는 좀 프로 의식이 없었던 거죠. 프로페셔널하지 않고 돈 벌 준비가 안 됐고 배가 덜 고팠고 뭐 그랬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저랑 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근데 유튜브를 계속 해서 돈을 벌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수단이 광고고 그런 광고가 적성에 안 맞는다라고 하면은 유튜브를 계속하는 거는 그냥 내 적성에 안 맞는 일을 계속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계속할 이유가 엄청 크진 않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업물로서 이렇게 계속 영상을 만들고 하는 걸 끌고 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저는 일 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막 올릴 정도로 되게 열정적으로 파워풀하게 이거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작업물로서 이 채널을 관리하고 싶은 거라면 본업처럼 유튜브를 일 주일에 한 편씩 올리면서 '그렇게 하지는 말자. 그렇게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일 솔직한 이유? 유튜브를 그만해야겠다라고 다짐했던 가장 솔직한 이유는 조회수가 점점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조회수는 절대 영상의 퀄리티의 어떤 척도가 되거나 그러니까 좋은 영상의 기준이 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조회수가 안 나오고 보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면은 이 영상을 만드는 의지가 사라지는 것이 정말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제 매력 부족 혹은 제 콘텐츠를 제작하는 능력 부족, 역량 부족 때문에 조회수가 점점 떨어진 걸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저는 어떤 콘텐츠가 잘 됐을 때 그것과 비슷한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내라고 하는 어떤 이 유튜브 세계 안에 그런 문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어떤 규칙 같은 게 있잖아요. 왜냐면 그런 콘텐츠를 본 사람들이 나에게 유입된 거기 때문에 비슷한 콘텐츠를 계속 생산해내는 게 이 채널의 확장에 좋다. 구독자를 모으는 데 좋다. 채널의 브랜딩에 좋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고 그게 팩트기도 한데요. 저는 더 이상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 수 없었고 만들고 싶지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예민함을 관리하는 법이나 뭐 자존감을 키우는 법 같은 영상 있잖아요. 그런 영상들은 마치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내가 예민함으로부터 자존감으로부터 그런 고민으로부터 일단락되고 벗어난 사람인 것처럼 약간 위에 서 가지고 자기계발적으로 얘기를 해야 하는 그런 콘텐츠라고 저는 생각했고 저는 그런 게 싫었어요. 그러니까 저랑 좀 맞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예민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자존감이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고 그래요. 자존감이라는 단어 자체도 좀 웃기기도 하고 저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뭔가를 사람들에게 강의하거나 가르쳐 주거나 하기에 너무 낮은 위치에 있어요. 제 정신 상태도 그렇고 제 모든 것들이. 근데 내가 막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막 강단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얘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이야기들은 더 이상 제 영상 속에서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내가 뭘 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는지 몰랐던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 반복할 수도 있고 비슷한 류의 영상들을 계속 제작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저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하기가 너무 싫었고 비슷한 류의 영상을 올리고 나면은 너무 자괴감이 들고 겉만 번지르르한 속이 빈 강정 같은 그런 얘기를 했구나. 왜 그랬지? 왜 그런 잘난 척을 하고 왜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굴었지? 사람들을 교조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나도 부족하고 나도 못났고 나도 여전히 이런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 자괴감이 많이 들었어요. 제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것들은 할 수가 없었고 하기도 싫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점점 다양한 콘텐츠들을 시도하게 됐어요. 뭐 브이로그를 하기도 하고 그런 거를 하면서 쉬운 길을 거부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쉽게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방구석에 앉아서 말해 가지고 좋은 콘텐츠, 사람들이 좋아하는 콘텐츠 만들 수 있는데 나는 그거 하기 싫어 하면서 더 다양한 도전들을 영상으로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점점 조회수가 많이 떨어졌고 저 스스로의 에너지도 많이 바닥이 났어요. 왜냐하면 정말 처음 하는 일인데 이런 브이로그 형식의 영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고 뭔가 고정적인 콘텐츠가 없다는 것에서 오는 계속 콘텐츠를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많이 고갈이 됐었던 게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막 팟캐스트 콘텐츠 같은 거를 올리게 되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오디오만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유튜브의 문법에 맞지 않는 영상이라는 걸 알았어요. 오디오만 올리는 거는. 근데 저는 그냥 올렸어요. 조회수가 안 나와도 상관없고 그치만 나는 그냥 새로운 분야, 새로운 콘텐츠들도 그냥 계속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래서 조회수가 안 나올 걸 알면서도 계속 그런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물론 브이로그류의 영상이든 그런 책 소개한 영상이든 팟캐스트든 제 채널 안에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렇긴 했지만 구독자 수 성장도 거의 없었고 조회수도 점점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다 제가 초래한 일이죠. 제가 배가 덜 불렀고 제가 정말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해야 되는 가장 그런 똑똑한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가끔은 후회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안 맞는 옷을 입고 안 맞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지금으로서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함으로써 구독자 수가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열정도 많이 식었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도 좀 다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거를 본업으로서 내가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활들을 저는 좀 더 질질 끌면서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었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많이 괴로운 거 아니고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물론 돈은 안 되긴 하지만 창작자니까 아무튼 크리에이터로서 새로운 콘텐츠 뽑아내고 그리고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되게 조회수가 막 잘 나오는 영상이 또 나올 수도 있고 또 인기를 끌 수도 있고 하긴 하는데 저는 이제 딱 마침표를 찍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최근에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게 됐어요. 너무 좋은 기회로 다큐멘터리 영화 한 20분 정도 되는 영화를 어제 제가 딱 마침표를 찍고 완성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딱 다 찍고 나서 그리고 편집을 다 끝내고 나서 저는 '유튜브를 그만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이 딱 섰어요. 어. 계속 그만두지 못하고 좀 계속 끌어왔던 이유가 이게 아닌 것 같은 걸 알면서도 계속 유튜브를 끌어왔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걸 그만두면은 내가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게 다 시간 낭비처럼 그냥 휙 하고 사라져 버릴까 봐? 날아가 버릴까 봐? 그게 두려웠었는데 다큐멘터리 영화 찍으면서 '아니구나. 내가 이 유튜브 하면서 정말 많이 성장했고 정말 많이 배웠고 정말 뭐든지 해볼 수 있는 영상으로 된 모든 걸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딱 섰었어요.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촬영하는 카메라 만지는 것도 몰랐고 촬영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이 마이크부터 막 이런 기계들 다루는 거 전혀 몰랐고 당연히 편집 프로그램 다루는 것도 몰랐고 그랬는데 다큐멘터리 만들면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지난 1년 동안 진짜 많이
배웠구나. 진짜 어디 가서 배울 수 없는, 돈 주고 배울 수 없는 걸 배웠구나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내가 영상으로서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긴 이유는 오로지 유튜브였던 거죠.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노트북으로 글만 쓰는 게 익숙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문자 언어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는 능통하고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영상 언어를 다루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잖아요. 정말 한국어, 영어 같은 그런 큰 차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문자 언어와 영상 언어가. 근데 유튜브 하면서 특히 브이로그 같은 거 찍으면서 말로써 할 수 없는, 영상으로만 할 수 있는 언어가 있다는 걸 배웠고, 그걸 어떻게 다루는지 좀 알게 된 게 컸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스토리를 보여주는 거, 말로 하지 않는 걸 영상으로 말하는 법 같은 거를 많이 배웠고, 그래서 다큐멘터리 만들면서 그 경험이 크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는 지금까지 계속 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글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왔던 사람이잖아요. 글 쓰는 것만, 에세이 책 만드는 거, 혹은 소설책 만드는 것만 내가 누군가한테 내 생각을 말하든, 내 삶을 말하든, 그런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영상으로도 말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깨달음이 생겼어요. 보물 같은 그런 키를 하나 쥐게 된 기분이 딱 들면서, 유튜브로 이제 했던 시간 낭비 절대 아니야 라고 하는 확신이 서고 나니까 아닌 거를 너무 오래 붙들고 있지 말자. 그래서 이런 결심을 딱 내릴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용기가 생긴 거죠. 그 영상 언어를 배운 거 말고도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배웠던 것들이 되게 많은데, 또 그중에 하나가 일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것을 많이 배웠어요. 유튜브로 광고를 받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백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엄마 친구분을 만나거나 했을 때, 혹은 친구들을 만나거나 했을 때 유진아 너 요즘 뭐 해? 라고 하면은 그냥 뭐 나하고 그냥 유튜브 같은 거 좀 하면서 백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가 되게 익숙했고, 그게 당연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막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로 딱 그런 소속돼서 어떤 공간에 소속돼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직업인으로서 나를 그렇게 소개를 해도 되나? 작가라고, 유튜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 태도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유튜브를 하면서 일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원래는 돈을 버는 것만, 그리고 내가 소속돼서 하는 것만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 다니지 않으면, 또 돈을 벌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은 다 노동이 아니고 되게 그냥 취미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돈을 벌지 않더라도, 소속되어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나는 일하는 사람이야, 노동자야 라고 인정을 해주게 됐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는 정말 거의 하루에 10시간 넘게 앉아서 편집하고 영상 만들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하는데, 내가 백수야라고 말하는 거 너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그런 태도를 많이 배우게 됐어요. 유튜브를 하면서 자신감이 생겼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일하는 사람이야. 나는 노동하고 있어. 그리고 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자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어떤 댓글 한 줄에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는 보이는 어떤 발전 하나에 내가 성취감을 느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내가 살면서 너무 필요한 태도겠다라는 거를 크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운 거는 제 욕망을 알게 됐어요. 욕망을 배웠다? 욕망을 가공하게 됐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은데,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리고 유명해지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명해지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유튜브 하면서 아니다라는 거를 확실히 알게 됐어요. 돈은 제가 많이 벌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막상 또 돈을 엄청 많이 벌게 되면 또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긴 해요. 근데 돈은 그렇다 치고라도 유명해지고 싶다라는 마음은 가짜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 때 이제 막 유명했던 작가들이 유튜브로 성공했던 김겨울 작가나 아니면 메일링으로 성공했던 이슬아 작가 같은 분들이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잘 팔리는 책을 쓰는 사람.
그래서 책으로서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유명한 작가가 되기 위해서 유튜브로 유명해지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냥 작가가 되고 싶었던 거지 유명해지고 싶었던 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엄청 큰 유명세를 얻은 건 절대 아니죠. 절대 말도 안 됩니다. 절대 아니고 한 1만 명 정도의 저의 그 온라인 친구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막 서점이나 뭐 그런 행사 같은 거 연극 보러 가거나 하면은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 문화 행사 같은 거 갈 때 알아보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었어요. 카페에서도 있었고. 근데 그런 분들하고 정말 저는 대화를 엄청 많이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분들이 민망하거나 시간이 없지 않으면 막 붙잡고 앉아가지고 혹시 제 채널에 를 어떻게 찾았나요? 어떤 분이신가요? 막 이런 거 다 물어보고 싶고 막 친구가 되고 싶고 그랬었는데 되게 싫어하실까 봐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그렇게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생길 만큼 저는 그 정도면 진짜 유명해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원한 거, 내가 진짜 원한 거는 이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동체를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를 필두로 하여 나와 비슷한 종류의 것들을 좋아하고 나와 비슷한 종류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수다 떨고 같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길 바랬던 거지. 그냥 나 혼자만 막 유명해지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알게 되고 막 셀럽이 되고 이런 걸 바랬던 게 전혀 아니구나라는 거를 너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작가로서 유명해진 것이 부러웠던 거지 유명인이라서 그냥 부러웠던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좀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게 부러운 거지 저 사람들 자체가 그냥 부러웠던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팟캐스트라고 하는 채널이 유튜브보다 훨씬 더 나와 잘 맞고 내가 원하는 니즈를 충족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유튜브에서는 충족되지 않았던 그런 저의 욕망이 팟캐스트에서는 많이 충족이 되거든요. 그거는 단순히 내가 유명해져서 충족되는 욕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는 유명해지길 바랬던 것도 아니고 유명해지고 싶었던 것도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경험을 해봐야만 알 수 있었던 거였던 거죠. 유튜브에서 그래도 한 1만 명의 구독자가 생기고 나서야 많은 사람들이 날 알아봐주는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라도 이 사람들과 더 진한 어떤 소통과 생각을 공유하고 그러기를 바랬다라는 걸 아주 뼈저리게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나랑 대화할 수 있는 온라인 친구들, 그 소소하고 진한 공동체가 필요했던 거구나라는 거를 확실하게 깨달았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올리는 살살 살기 운동본부의 에피소드들은 계속 일주일에 한 편씩 올릴 계획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팟캐스트는 작은 채널이고 유튜브는 큰 채널인데 작은 채널에서 큰 채널로 가는 것은 그럴 수 있지 하는데 큰 채널에서 작은 채널로 가는 것은 되게 특이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팟캐스트에는 저 구독자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적은 분들이 거기 계시는데 저는 거기로 가겠다는 선택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팟캐스트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유튜브에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 효율적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덜 유명해질 수도 있고 덜 돈을 벌 수도 있죠. 실제로 돈은 정말 못 벌죠. 팟캐스트로 가면. 돈도 덜 벌고 덜 유명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팟캐스트가 내가 더 편안한 공간,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확신이 딱 들어서 유튜브에는 영상을 올리지 않지만 팟캐스트에는 계속 업로드를 할 계획이에요. 제 목소리가 그리우시거나 또 저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팟캐스트 살살 살기 운동본부를 구독해 주셔도 좋고요. 또 인스타그램은 계속 저 인스타그램을 활발히 요즘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버섯 책방은 폐쇄를 하느냐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정말로 진심으로 느낀 게 있고 진심으로 소통하고 싶은 게 있고 하면은 영상을 또 올리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대신에 진짜 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편씩 막 이렇게 미친 듯이 올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마음에 우러나서 진짜로 영상이 만들고 싶을 때 어떤 내 작업 공간으로서 이 공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꾸려나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사직서의 의미는 정말 그냥 내가 직업으로서의 유튜버를 내려놓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더 편안한 방식으로 이 공간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몇 달은 아마 영상을 올리지 않을 것 같지만 또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생기고 공유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면은 꼭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때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날씨가 진짜 추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옷 따숩게 입으시고 그 유니클로에서 내복 같은 거 좀 사서 입으세요. 저도 요즘에 내복 입고 다니는데 내복이 그렇게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복도 잘 챙겨서 입으시고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버섯 책방이 계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계셔주셨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불안했던 대학을 졸업한 저의 그 삶의 안식처였고 이 공간은.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의 따스한 친구들이었어요. 제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할 때마다 이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 큰 위로를 받았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존재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을 보내주시고 특히 제 영상을 좋아해 주셔서 전 정말 자신감이 생겼어요. 정말 감사하고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는 곳에서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너무 아쉬워가지고 막 계속 마무리 멘트를 늘리게 되네요. 그동안 버섯 책방을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언젠가 또 시즌2 버섯 책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 사랑합니다. 그대와 둘이 걷던 그 좁은 골목 계단을 홀로 걸어요. 그 옛날에 짙은 향기가